번째 이슈는 김정숙이 김혜경을 추월할 수도 이런 제목을 달아봤는데요. 이건 어떤 의미냐? 김혜경은 이미 재판을 받고 있는데 어쩌면 김정숙과 관련된 이런 의혹들이 너무나 국민들에게 또 충격으로 다가와서 훨씬 더 수사가 빨라지고 도리어 더 선고도 더 빨라져서 감옥에 가는 게 더 빨라지지 않을까 하는 김정숙 여사. 김혜경의 그를 추월하시다 이렇게 제목을 달아봤습니다. 자, 윤상현이 발의한 김정숙 특검법을 보니까 직권남용 뭐 여러 가지 어떤 그런 혐의들이 적시돼 있는데 전변 보시기에 추가될 제목은 없을까요? 직권남용, 횡령, 뭐 국고 손실 그런 게 일단 될 것 같아요. 국고 손실이 안 들어가 있는 것에서 여쭤보는 거예요. 특검법에. 특검법에 안 들어가 있어요? 국고 손실. 그러니까 특검법에? 저는 직권남용하고 배임하고만 봤거든요. 근데 배임도 될 수 있어요. 근데 국고 배임. 손실도 저는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이거는 근데 특검법에 죄명이 명시가 돼 있어요. 아니. 그 죄명 명시됐다기보다 윤상현 의원이 이러이러한 혐의 때문에 특검법을 발의한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근데 거죠. 윤상현 의원의 말이니까 그런 걸 수사하면서 저는 법리도 검토해 볼 수 있는 게 네. 국고 손실이라는 게 결국은 횡령인데 그게 주체는 회계 책임자로 돼 있었는데 네. 공범 성립이 가능한 거거든요. 어떤 신분범이라도. 그러니까 그러면 이 회계 책임자를 누구로 봐야 돼요? 국고 손실죄면 그러니까 회계 책임자가 김정숙은 될 수 없잖아요. 회계 책임 될 수 없는데 그거를 기재부 장관으로 봐야 되는 건. 도종원 장관이겠죠. 도종원 어떤 장관. 왜냐면 도종원 장관이 이걸 다 결제했잖아요. 네. 예, 그러니까 기재부에 받아낼 돈을 위해서 어떤 것을 어떻게 하겠다라고 결제를 다 했으니까. 네. 그럼 뭐 도종원 장관이나 혹은 끝내 이것을 자기가 이제 외교를 보냈다라고 했으니 문재인 대통령도 책임자라고 할 수 있잖아요. 문재인 대통령을 회계 책임자로 볼 수는 없고 그는 보통 회계 책임자는 어떤 회계 실무를 담당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얘기를 해서. 그렇죠. 근데 국고를 그러니까 갑자기 예산안을 편성을 해가지고는 예. 문체부 예비비를 확정을 해가지고는 실행을 한 거기 때문에 그렇죠. 저는 어쨌거나 국고 손실 이게 안 된다면은 업무상 횡령도 충분히 될 수 있다고 보고 업무상 횡령. 직권남용이라는 것도 예. 그러니까 직권남용이라는 게 뭐 어떤 내가 가지고 있는 권한을 부당하게 행사하는 건데 결국은 그렇죠. 이게 김정숙 여사가 갈 필요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문체부의 행사에 끼어가지고는 필요 없는 예산을 집행을 하게 했다면은 그건 결국 직권남용도 저는 된다고 보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이거 형량도 어마어마하겠네요. 예, 전체적으로. 형량도 이게 한 4억 정도가 되기 때문에 네네. 뭐 그래도 5년 이상 나오지 않을까 5년 일단 이상. 법정형. 근데 이거는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양형 보셔야 될 기준을. 것 같고요.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네네. 타지마하고 옷값하고 다 문제가 되잖아요. 네네. 근데 타지마을 갈 때 비행기 있잖아요. 네네. 밥값이 유난히 많이 나왔잖아요. 그렇죠. 그거 가지고 이제 김정숙 여사가 뭐 고소한다 그런 얘기도 나오던데 네. 사람이 36명인데 이제 6,200만 원이고 4끼 먹었다고 해가지고 한 사람당 한 끼에 40만 원 이렇게 나와서 이 금액을 우리가 다 궁금해 하잖아요. 네네. 그래서 비싼 주류가 들어간 게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네. 그렇다고 비싼 주류가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40만 원 중에 퍼스트 클래스 단가가 한 10만 원 정도 된다고 하거든요. 그렇죠. 그럼 30만 원을 매 끼마다 그 30만 원어치의 주류를 먹는 거는 상상할 수가 없어요. 일하러 가는 공무원이. 그래서 제가 어떤 외교부에 예전에 계셨던 분 얘기하는 걸 이렇게 들었는데 네. 물론 그분 생각이고 이 경우가 그 경우인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아닐 수도 있는데 예. 그분 얘기는 뭐라 그러냐면은 이게 대통령 전용기라는 것도 결국 항공사에서 전세를 낸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한 번 이용할 때 금액을 우리가 요금을 내거든요. 타는 네. 비용을 거기다가 네. 그다음에 밥값도 뭐 이렇게 내고 해야 되는데 그거를 만석이 되는 거를 기준으로 계약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대통령 순방 때는 대부분 만석이 되거든요. 네네. 근데 2호기 같은 경우에는 정원이 한 50명 정도 네네. 되는데 이게 모자랐다면 네. 영부인이 가는 거니까는 대통령이 갈 때처럼 참모가 안 따라갔을 거 아니에요. 네. 이게 모자랐다면 남은 것도 사람이 다 탄 걸로 기준을 해가지고는 네. 이거를 식비에다 혹시 산정을 한 거 아니겠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근데 저는 그것도 좀 일리가 있어 보여요. 뭐 그렇죠. 그렇지만 아마도 제가 기억하기에는 뭐 그렇게까지 많은 비용이 공석에 있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면 50석 말씀하셨지만 50석보다는 조금 몇 석 더 아래인 것 같고 한 40 몇 석, 48석인가 뭐 47석인 걸로 알고 있는데 풀로 차더라도 지금 우리가 보니까 약 한 40명 가까이 되죠. 탄 근데 그 사람들이. 비행기 타는 요금까지 같이 포함이 돼야 계산해야 되니까. 어찌됐든, 상상을 할 수 없는 금액인 건 맞습니다. 제가 또 이게 어떤 자료를 봤더니, 원래 문화체육부 장관이 가기로 돼 있잖아요. 그래갖고 수행원이랑 했는데, 이번에,
이 김정수 여사가 가면서 2배로 인원은 늘었대요. 다 2배로 늘었는데 이 식비는 10배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예. 인원은 2배인데 식비는 10배다. 그래서 이 식비 여전히 아직 의혹에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배임이라 그러셨잖아요. 네네, 직분나무 배임이요. 배임이라 이게 국고산실 횡령이라는 거는 그 돈을 업무상 보관하는 자가 이거를 삥땅을 쳐야 되거든요. 고급 용어를 또 예, 써주십니다. 근데 이제 예. 그래서 그거를 어떤 구성 요건에 부합하기가 좀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럴 경우에 네네. 보충적으로 보통 배임을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타인의 사물을 처리하는 자가 뭔가 직무상 위배되게 이거를 돈을 낭비했을 낭비했다. 경우에 이제 배임을 되는데 그래서 그냥 보수적으로 배임을 집어넣은 게 아닌가 싶어요. 네. 그러니까 문화일보 단독 기사를 봤더니 네. 오늘 단독입니다. 타지마할이 공식적인 어떤 행사였다면 지금 모든 어떤 수행원들이 전부 다 타지마할로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문체부 안 갔어. 문체부 직원이 7명인가가 안 따라갔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냐면 지금 그 허황우 기념공원하고 그 디왈리 축제를 한 다음에 거기까지는 원래 도종환 장관이 초청을 받아서 해야 되는 어떤 행사였기 때문에 문체부 따라간 직원들이 참가를 하고 그 다음에 바로 이 김정숙의 버킷리스트 그러니까 아그라에 있는 타지마할로 가는 그런 과정은 참여를 하지 않고 그대로 민간 항공기를 타고 거기서 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것도 역시 공식 그런 일정이 아니었던 끼어넣기 김정숙을 위한 끼어넣기라는 반증이 아닌가. 그러니까 문체부 업무는 그거였어요. 그 허황우 착공시. 예. 근데 갑자기 타지마할을 가니까 문체부 직원들이 거기를 갈 필요가 없는 거죠. 갈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그 정도의 어떤 인원이 원래 그냥 돌아오는 원래 예정돼 있던 대로 돌아오는 어떤 상황이었고요. 그런데 반격을 시작했어요. 김정숙이 고소한다고. 윤건영을 통해서 고소 고발을 하겠다. 가짜 뉴스를 양산한다. 제가 아무리 지금 뭐 배현진, 뭐 윤상현, 뭐 이런 국회의원들이나 혹은 언론들을 다 뒤져봐도 가짜 뉴스가 아니라 자료를 근거로 해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걸 이게 뭘까를 얘기를 하는 건데. 그렇죠. 자료 없이 뭔가를 상상하거나 하지 않잖아요. 지금 최소한 문체부에서 나온 공문이라든지 또는 외교부에서 문체부에 보낸 협조 공문이라든지 또는 배현진이 직접 달라고 외교부와 문체부에 달라고 한 그 우리나라 기관한테 국회의원의 기관한테 보낸 공식적인 자료 그 자료를 통해서 묻고 있는 건데 가짜 뉴스라고 얘기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가짜 뉴스라고요? 그러니까 김정숙의 지금 이 반격이 어떤 배경이 있다고 보세요? 그러니까 더 이상 짓거리지 말란 얘기죠. 입 다물고 있어라. 입틀막. 왜냐하면 명예훼손이라는 거는 원래 진실한 사건. 나는 오늘 그 이종근 평론가와 유튜브를 했습니다. 뭐 이런 진실한 사실도 명예훼손이 될 수 있거든요. 그 사람의 명예를 손상시키는 경우에는. 근데 이게 예외가 있어요. 네. 거짓말이 아니고 공익을 위해서 알려야 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조각이 된다고 보는데 네. 우리는 공익을 위해서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지 김정숙 여사를 디스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근데 일단 고소한다고 얘기를 해버리면 사람들이 다 아가리를 조심하겠죠. 입을 조심하겠죠. 그렇죠. 위축시키려고 하는데. 네,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이미 이게 전례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중앙일보의 논설위원이 당시에 2018년도에 시시각각이라는 그런 칼럼을 통해서 이렇게 초호화로 계속 관광지만 다니냐 좀 줄여라 했더니 김정숙이 팍 해갖고 그때 청와대가 고소를 해요. 명예훼손으로. 어떻게 됐게요? 기각됐어요. 왜요? 왜냐하면 지금 딱 그거요? 재판부가 딱 지금 전변이 얘기하는 걸 그대로 얘기했어요. 이건 알 권리다. 그런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지금 충분히 언론이 다룰 수 있는 문제다. 그랬더니 청와대가 어떻게 해요? 또 파르르 하면서 항소하겠어요 했는데 어떻게 깨요? 슬그머니 항소를 안 해요. 취하해버려요. 그러니까 조용히. 무슨 뜻이죠? 이거 지금 사실은 이게 명예훼손이라고 얘기하면서 좀 이렇게 계속 하려고 했는데 결국은 사실 모 논설위원회 얘기가 다 옳은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중앙일보 기자 아니에요? 중앙일보 기자. 뭐였지 이름이? 남정호 씨. 남정호의 버킷리스트. 남정호의 버킷리스트. 책으로도 나왔어요. 그때 남정호 기자가 재판정에서 별걸 다 폭로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러니까 정보를 알고 있었던 거. 이집트 피라미드도 조용히 숨겼는데 그렇게 자기를 고소하니까 그것도 법정에서 다 알려버린 거예요. 아, 그러니까 다 관광지로만 갔어. 그렇죠. 48곳을 아, 다녔더라고요. 그리고 그 이종근 평론가님 아까 그 말씀하셨던 거예요. 네. 윤상현 의원 발의 제가 지금 찾아보니까는 네네. 호화 외유 및 특수활동비 유용, 그다음에 쉼표 직권남용 의혹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법률안이니까는 뭔가 죄명을 특정하진 않았어요.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직권남용 포괄한 거고, 포괄한 거고. 호화 외유가 어떤 죄명에 해당을 할지는 좀 검토해 봐야 되는 거고, 특수활동비 유용도 마찬가지인 거고. 특활비까지 다 포함시켰군요. 네. 예, 예. 자, 그러면 어쨌든 뭐 김정숙의 어떤 반격은 이미 뭐 예상됐지만 남정호 기자를 고소 고발해서 사실 이 지금 그때 당시에 재판부가 그렇게 기각을 시켰듯이 하나도 겁나지 않는다. 김정숙 여사와 전 청와대는 김정숙과 청와대는 문재인 청와대는 이 사실을 명명백백하게 알려야만 그러니까 해명을 하고 그 사실에 대해서 인정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생각이 드는 게 권익위에 이거 뭐 조사를 넘기겠다. 뭐 저 국민의힘 일각에서는 윤상현 특검법이 너무 문제가 있지 않느냐.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변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이게 검찰 그 수사가 너무 지금 이게 지연되고 있으니까는 아예 안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권익위에서 조사를 하면은 음. 수사만큼 그렇게 면밀하게 들여다보지는 않더라도 네. 어느 정도 결과가 나오고 권익위에서 문제가 있으면 검찰에 고발을 하잖아요. 네. 이게 빨리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거를 국민들 앞에 좀 결론으로 음. 보이고 싶어서 그러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근데 또 한 가지 제가 좀 안타까운 게 이겁니다. 문다에 관련해서 기사들이 계속 쏟아졌잖아요. 그래서 왜 4개 부서가 지금 문다해에 그 부동산 매입과 관련된 자금에 깊이 관여돼 있다. 그래서 이제 더 큰 게 나오나 보다라고 계속 주시를 했는데 최근에는 좀 뜸해졌어요. 전주지검 형사 3부. 저는 그 원래 지금 계속 문다에 추적을 했던 사람이 이승학 형사 3부장이었잖아요. 중앙으로 오셨죠. 그러니까 중앙지검으로 왔어요. 아니, 그러니까 그 그 중앙지검장 따라서 온 것 같거든요. 이 네. 수사를 여기서 중단하는 거는 아니고 그렇죠. 일단 부장이 바뀌어가지고는 지금 좀 홀팅되고 있는 상태가 아닌가 싶어. 이거를 묻을 리는 없어요. 아, 그럼요. 전주지검에서 그 타이스타 수사하다가 문다의 그 계좌 내역이 나온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지금 중앙으로 이관을 시켜가지고는 계속 할지 그거는 잘 모르겠는데 음흠. 일단 부장검사가 일로 와가지고는 지금 당분간 스톱된 게 아닌가 싶어요. 그렇죠. 그래서 뭐 저는 이게 덮는다 이런 뜻이 아니라 중앙지검으로 갖고 가겠다든지 아니면 지금 현재 전주지검으로 새롭게 부임한 전주지검장은 아니다 전주지검에서 하겠다라는 의지를 표명했는데 어찌됐든 국민적 의혹이 지금 다 아니, 그것 때문에 쏟아- 지금 수사가 홀딩된 것 같아요. 어떤 거요? 예, 관할을 어디로 해야 될지. 그렇구나. 어쨌든 이승학 부장검사가 참 잘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파이팅 넘치게 12월 달부터 지금까지 철저하게 어떤 수사를 하고 뭘 잘했어요. 근데 솔직히 벌써 나왔어야지. 인제 나오고 있어. 정권 바뀌고 바로 나왔어야지. 그렇죠. 이승학 부장 전에 예, 전임 예. 그러니까 전주지검장 그러니까 지금 전주지검장이 그 전임이 좀 뭉갰어요 보니까. 예, 좀 서둘렀어야지. 그렇죠. 안타까운 점은 있습니다. 어쨌든 중앙으로 가져와서 하든가. 어쨌든 이것도 빨리 결론을 내려야 될 것 같아요. 관할도 중앙으로 갖고 오든 아니면 전주지검이 하든 거의 지금 딱 그 정점에 올랐는데 확실하게 그 선을 딱 넘어서 국민들의 의혹을 딱 풀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